안녕하세요. 트렌디한 이슈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아남입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 중 하나인 애플. 오늘은 그런 애플이 출시했다가 대차게 망한 제품 탑4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최초의 매킨토시 기반 노트북 매킨토시 포터블입니다. 1989년 9월 20일에 발표된 이 제품은 모토로라의 16MHz CPU와 1MB의 램,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내장형 모노 스피커와 모뎀 포트를 가지고 있었고 9.8인치의 640x400 해상도의 액티브 매트릭스 LCD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최고 사양의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었습니다. 문제는 과연 애플에서 출시된 게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이상하게 생긴 디자인과 무려 7kg에 달하던 무게였는데요. LG의 프리미엄 노트북 라인인 그램의 14인치 모델이 980g이니 이보다 딱 7배 더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납축전지를 배터리로 채용했기 때문인데요. 납축전지는 용량이 크고 원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며 현재 대부분의 IT 제품에는 리튬이온 전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애플의 상술과는 다르게 배터리가 다했을 때는 콘센트를 꼽아도 충전이 어느 정도 완료될 때까지는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무려 7,300달러, 현재 시세로는 1,600만원이라는 미친 가격으로 출시해 1년 만인 1991년 단종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2006년 PC월드에서 공개한 세계 최악의 IT 제품 25위 중 17위에 랭크되기도 했는데요. 1991년 애플이 또 다른 노트북인 파워북을 발표했고 이를 진정한 의미의 휴대용 매킨토시로 소개하면서 매킨토시 포터블은 회사로부터도 부정당한 비운의 제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애플이 게임기를 출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애플이 반다이와 손잡고 1996년에 출시한 이 게임기는 뉴타운 피핀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과 품종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는데요. 하드웨어 설계는 애플이, 게임기의 외관 디자인과 생산, 마케팅을 반다이에서 담당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게임기 산업에 있어서 일본에 완전히 밀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컴퓨터 회사인 애플이 게임기를 출시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사양을 보시면 66MHz의 파워PC 603 프로세서와 6MB의 통합 메모리, 4배속 CD롬을 채용했고 콘솔 기기 최초로 모뎀을 장착,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는 등 나쁘지 않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16비트 VGA 그래픽 칩셋을 적용해 매우 실망스러운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었고 플레이 가능한 게임 타이틀도 채 100여 개가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 당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과 세가의 세턴은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애플은 이런 상황에서도 경쟁사 대비 3배는 비싼 599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의 제품을 출시했고 설상가상으로 피핀이 출시된 지 3달 만에 기대작이었던 닌텐도 64가 출시되면서 피핀의 판매량은 목표치였던 50만 대에 훨씬 못 미치는 42,000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당시 피핀이 간소화된 맥 OS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매킨토시 유저들은 피핀을 구매하지 않고도 게임을 즐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피핀의 폭망으로 반다이는 무려 270억엔의 큰 손실을 입었고 애플의 CEO였던 마이클 스핀들러는 피핀이 출시된 해인 1996년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이후 애플의 이사회 멤버였던 길 아멜리오가 새로운 CEO로 지명됐지만 1년 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CEO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잡스는 복귀하자마자 피핀을 포함한 잡다한 매킨토시 클론 프로젝트들을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피핀이 대성공을 거두었다면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1993년에 출시된 애플의 PDA, 뉴튼 메시지 패드입니다. PDA는 개인용 디지털 단말기의 약어로서 터치스크린을 주 입력 장치로 사용하고 한 손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휴대용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팜탑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PDA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전화, mp3, 메모, 이메일, 게임 등의 여러 기능들을 지원했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의 전신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 PDA라는 용어 자체가 1992년 애플의 CEO였던 존 스컬리가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뉴턴 메시지 패드는 PDA의 시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제품이 망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으실 텐데요.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기의 사이즈가 4.5 곱하기 7인치로
미터법으로 전환하면 가로 11.4cm, 세로 17.8cm에 달하는데요. 주머니에 넣는 것은 고사하고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기의 성능이 문제가 됐는데요. 하드웨어적으로 ARM610 20MHz의 프로세서와 640KB의 램이 채용됐는데 메시지 패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스타일러스를 활용한 필기인식 속도나 인식의 정확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700에 달하는 높은 가격이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의 스마트폰이야 $700라는 가격이 아깝지 않을 수 있지만 메시지 작성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초창기 기기에는 매우 비싼 가격대였고 이후 버전에서는 가격이 $1000까지 오르면서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20만 대에 그쳤습니다. 이 제품으로 인해 애플이 입은 손실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개발이 시작된 해가 1987년이었고 출시가 1993년이었기 때문에 개발비만 1조 이상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판매량을 감안시 최소 수천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턴 메시지 패드는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애플에게는 역사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제품이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잇게 한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1997년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복귀하면서 스티브 당했다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수많은 부서들이 정리해고됐는데요. 잡스는 뉴턴 기술의 가치를 바로 알아차렸고 이들 개발팀은 해체시키지 않고 아이패드 개발팀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이들이 아이패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제품이 바로 아이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스티브 잡스는 스타일러스를 사용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었기 때문에 뉴턴 자체는 바로 단종시켰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1983년 애플에서 출시한 최초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운영체제 컴퓨터 리사입니다. 리사라는 이름은 로컬 인터그레이티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약자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스티브 잡스의 혼외딸인 리사 브레넌 잡스의 이름을 딴 것으로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제품을 마지막으로 언급한 이유는 바로 앞의 제품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비싼 $9,995에 출시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시 약 2,500만원이 넘어가는 미친 가격을 자랑했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애플 컴퓨터 최초로 마우스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운영체제가 적용됐으며 스크린 세이버와 반사 방지 기능, 확장 가능한 램 슬롯을 포함하여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켰을 때 이전에 작업하던 창들이 다시 복원되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기능들을 집대성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큰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리사는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5MHz의 CPU를 채용해 느려 터진 성능을 보여주었고 $9,995라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철저하게 실패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듬해인 1984년 1월 애플은 리사2를 $3,495라는 전작보다 저렴한 가격에 출시했는데요. 이마저도 철저히 실패하면서 리사는 애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2017년 서울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애플 리사 디자인 스토리 전시회가 열리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이 출시했다가 폭망한 제품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비해 비싼 가격이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아이폰 11의 출시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요. 애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애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디한 이슈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아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